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연애 2년, 결혼한 지는 4년 정도 되었고요. 장기 연애하고 결혼하신 분들에 비하면 남편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 알아갔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결혼 기간까지 포함하면 많은 시간을 남편과 보냈고 그 사람을 꽤 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결혼 상대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는 아무래도 남편이 본인 가족보다 저를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게 컸어요.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도 잘한다고는 하지만 실상 결혼을 한 많은 여성분들이 골치 아파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하늘이 내린 효자 혹은 자기 가족만 아는 남자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기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본인 가족보다는 제가 또 저와의 삶이 더 중요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남편이 연애할 때 딱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때는 이 정도면 차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에게만 잘해줬었거든요. 무뚝뚝하고 서로에게 크게 터치 안 하는 저희 집 분위기와는 다르게 남편네 집은 화목하고 서로에게 관심이 많은 분위기였어요. 남편이 그런 집에서 자라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자란 건 정말 좋았지만 식구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으니 낯설기도 하고 혹시 그게 결혼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싶기도 해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대할 때와는 다르게 가족들에게는 무뚝뚝하게 대하고 항상 저와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남편에 대한 확신을 키웠죠. 솔직히 결혼한 지 3, 4년 차만 하더라도 저는 제 선택이 분명히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변함없이 제가 1순위인 남자였고 시댁에서 그 어떤 급한 연락을 해와도 저와의 약속을 우선시했고 제 동의가 없으면 시댁 때문에 저와의 약속을 깨는 일 같은 건 조금도 없었거든요. 남자들은 결혼하면 변한다. 결혼하면 연애할 때 몰랐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흔한 조언들도 저에겐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게 저도 그 조언을 해주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깨우치기 시작했죠. 아니, 사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확실했어요. 저희 부부 못지않게 깨를 볶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형님네 부부가 이혼을 한 이후부터였어요. 여보, 우리 누나 이혼했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네가 이혼을 했다고? 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시댁은 물론이고 남편과 저까지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이제 와서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형님은 한참 남편분과 사이가 좋을 때는 사이가 좋다 못해 짜증이 날 정도로 저한테 자랑을 했었거든요. 올케는 우리 태준이가 좀 잘해주나? 걔가 은근 무뚝뚝한 데가 있어서 말이야. 나 가끔 걔 보면 올케 생각이 나서 안 됐다니까? 올케도 우리 신랑처럼 다정한 남자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형님은 항상 묘하게 과시하듯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남편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화법을 썼어요. 처음 그런 화법을 겪었을 때는 혹시 시댁에서 저를 떠보는 건가 싶을 정도로 혼란스럽더라고요. 분명 사이 좋은 가족이고 분위기도 화목한데 뒤에 와서 저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 의도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도 남편이랑 사이가 많이 좋은 편이었고
만약 저를 떠보는 거라면 사이가 안 좋아도 좋은 척 대답해야 할 판이니 그런 질문을 하실 때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형님. 태준 씨도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형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뚝대고 보여도 다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저를 떠본 거라면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반응이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였어요. 그래? 태준이가 그런 애였나? 가족들한테 하는 것만 봐서 그런가? 아내한텐 좀 다른가 봐? 근데 또 모르지. 지금이야 뭐 워낙 한참 좋을 때니까. 그래, 그러네. 결혼 초부터 잘 못해주면 그게 호로자식이지. 나중에라도 태준이가 좀 섭섭하게 하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 올게. 내가 아주 혼내줄 테니까. 걔는 천성이 무심한 애라 우리 남편한테 좀 배울 필요가 있다니까. 남편 편을 들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 잘해주는 게 사실이니 그렇게 말한 건데 형님은 그럴 때마다 살짝 표정이 굳어서 어버버 하다가는 꼭 저런 식으로 대화를 마무리하고는 했어요. 저를 떠보는 게 아니라면 정말로 남편을 은근슬쩍 뒷담하고 싶었다는 뜻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가족이 다 화목해 보였거든요. 남편한테 물어봐도 그렇고요. 물론 친누나이다 보니 남매가 대부분 그렇듯 저한테 하는 거에 비하면 형님에게 좀 무뚝뚝하긴 했지만 얘기하는 걸 들어봐도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형님이 뭔가 남편에 대해 오해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하루는 마음을 먹고 또 은근슬쩍 저에게 남편 얘기를 꺼내는 형님에게 대놓고 물어보기로 했어요. 울케, 태준이가 요즘은 섭섭하게 하는 거 없고? 언제든 걔 태도가 변했다 싶으면 나한테 편하게 얘기해. 걔가 그래도 가족 말이라면 껌뻑 죽으니까. 내가 잘 혼내든 달래보든 해줄게.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그런데 정말 걱정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워낙에 한결같은 사람이라서요. 그런데요, 형님. 저희는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매번 물어보시니까 이제는 저도 사람인지라 좀 궁금해서요. 제가 먼저 무슨 일이 있다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고 형님께서도 저희 보시면 사이 어떤지 대충은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꾸 뭔가 있냐는 듯이 물어보시니까 이제는 왜 물어보시는 건지 헷갈려서요. 저랑 태준 씨가 잘 지내지 않길 바라시는 건 아닐 테고 제가 혹시라도 태준 씨 속으로는 싫어할까봐 걱정돼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옳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그냥 태준이 제가 워낙에 가족한테만 잘하는 스타일이라 올케한테 혹시나 상처되게 하거나 그럴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 원래 가족한테 잘하는 인간들이 마누라한테는 못한 자잖아. 우리 태준이가 딱 그런 스타일이라. 혹시 올케가 고충이 있으면 내가 같은 여자로서 와이프로서 얘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면 좋잖아. 내가 애도 있고 결혼은 훨씬 선배인데. 학을 떼듯이 말하면서도 그 안에 묘하게 남편을 돌려가는 말이 있는 게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모른 척 넘어가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쯤 되니 더 이상은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 참고 진심을 말해버렸어요. 형님, 솔직히 형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저 조금 불편해요. 한두 번만 물어보셨으면 정말 저희 부부 잘 살고 있는지 염려가 되고 관심이 있으셔서 애정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다고 사이 좋다고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행동으로도 보여진 것 같은데도
계속 이면에 뭐가 없는지 물어보시니까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희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제 이 질문은 그만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먼저 털어놓을 테니까 더 이상은 걱정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이 마누라한테 못한다는 말씀도 좀 듣기 그래요. 피는 안 섞였다지만 마누라도 결혼했으면 법적으로 가족이죠. 뭔가 단어 선택이 묘하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듯이 들려서 기분이 좀 그러네요. 어머,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차가운 사람이다. 나는 그냥 같은 여자로서 옳게도 내 여동생 같으니까 계속 안이 챙기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나도 되게 섭섭해. 그럼 뭐, 딱 관심 끊고 살까? 나도 옳게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오랜만에 만나는데 안부 묻듯이 물을 수도 있지. 그러는 옳게는 나한테 남편이랑 잘 지내는지 말 한마디라도 물어본 적 있어? 옳게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 예민하다. 피 섞인 건 아니니까 가족이라고 따로 표현한 거지. 막말로 옳게는 이혼하면 가족 아니잖아. 법적으로 가족인 거랑 피 섞인 가족이랑 같아? 법적인 관계는 계약 같은 거야. 그건 언제 끝나도 이상할 게 없지만 천류는 못 끊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걸 가지고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야 속이 시원해? 어쨌든 듣는 사람이 불쾌했다면 사과는 못하더라도 앞으로는 안 한다고 약속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제가 계속 불편한 기분 느끼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형님. 그래. 안 한다, 안 해.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했는데도 결국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듣겠다 이거지? 이렇게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당장이 듣기 싫은 얘기더라도 그렇게 사람 무한 줘가면서까지 입 막는 건 좀 아니지. 하긴 올케가 뭘 알겠어.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어려도 한참 어리지. 올케 다른 건 몰라도 애는 꼭 낳아. 여자들은 애를 낳아야 성숙해진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 나도 올케 나이 땐 그랬어. 내 생각이 다 맞는 줄 알았지. 낳아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 거야. 한마디 듣기 싫다고 솔직하게 감정 표현을 했더니 100마디가 날아와서 너무 지치더라고요.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이세 계획 공격까지. 순간 머리가 어질어질해져서 입이 저절로 꾹 다물어졌어요. 제가 말대답을 안 하니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지 형님은 금방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저랑 남편은 딱히 애 생각도 없었고 애를 낳아야지만 성숙해진다는 말도 너무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인정은 하지만 애를 안 낳은 여자들을 싸잡아 철부지에 세상 모르는 인간들로 생각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는 본인은 뭐 퍽이나 성숙해서 올케한테 저런 말이나 하고 있나 싶었지만 살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순 없는 노릇이니 이쯤 하고 참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 이상 대답했다가는 200분 토론이 안 끝날 것 같았어요. 어찌됐건 더 이상 남편과 어떻게 지내는지 떠보는 질문 따윈 안 들어도 된다는 게 제 마음의 위안이었죠. 그렇게 한바탕 말씨름을 하고 나서부터는 형님과 저는 눈에 띄게 어색해졌어요. 그전에는 먼저 다가와서 사근사근 말을 걸던 형님이 저만 보면 얄미워 죽겠다는 눈을 하고 쳐다보는데 저도 굳이 먼저 아는 척을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 외에는 따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그저 시댁 식구들끼리 나누는 대화에 조용히 끄덕이기만 했어요. 그렇게 지낸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돌연 그렇게 남편에게
형님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된 거였어요. 저로서는 당연히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형님은 왜 이혼하신 거래? 그동안 아무 말도 없었잖아. 이혼은커녕 이혼할 만큼 사이가 나쁜지도 몰랐는데? 아니, 오히려 인꼬부부 아니었어? 맨날 나한테 아주버님이 잘해주신다고 자랑만 했었는데? 나도 이제야 소식 들어서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어. 누나 말론 매형이 바람을 폈다나 봐. 그래서 그동안 더 잘해줬던 거였다고. 처음엔 설마 싶어서 안 믿었는데 매형 핸드폰에서 그 여자랑 통화 녹음한 걸 들었다가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서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우리 아연이는 어떡하지? 매형도 진짜 어떻게 그 어린 딸을 두고도 바람을 피워? 사람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세상에, 정말 나도 상상도 못했어. 아주버님이 바람이라니. 형님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야? 꽤 됐나 봐. 눈치는 진작에 챘었는데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아닐 거다 믿고 싶어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대. 괜히 이혼한다고 가족들한테 걱정 끼치기도 싫고 아연이 생각하면 망설여질 때도 많아서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냥 가족한테 안 알리고 먼저 이혼했대. 우리 누나 안 그래 보여도 진짜 여린 사람인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게, 난 그것도 모르고. 그때 갑자기 형님이 제게 떠보듯 하셨던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매번 우리 가정은 괜찮은지 확인하듯 물었던 질문들이요. 본인이 그렇게 마음앓이를 하고 있으니 다른 집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괜히 더 궁금하고 본인 상황을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어서 물어보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 형님께 좀 죄송해지더라고요. 형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던 같은 여자로서, 아내로서란 말들이나 그러는 올케는 나한테 남편이랑 잘 지내는지 말 한마디라도 물어본 적 있어? 법적으로 가족인 거랑 피 섞인 가족이랑 같아? 법적인 관계는 계약 같은 거야. 나도 올케 나이 땐 그랬어. 내 생각이 다 맞는 줄 알았지. 나와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 거야. 같은 말들이 다 지금 일어난 상황과 대입해보니 어떤 심정으로 했을지 추측이 돼서 안쓰럽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늘 다정한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로서 결혼 생활에 만족감이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자존심의 스크래치도 상당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필이면 마지막에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소원해져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신호음이 얼마 안 걸려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형님, 저예요. 저 소식 들었어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겠어? 왜 전화했어, 이렇게? 무슨 의도로? 나 긁으려고? 왜? 그렇게 행복한 척 하더니 이제 와서 이혼했다니까 꽃이다 싶어? 아니에요, 형님. 그런 거 정말 아니에요. 저 형님한테 그런 독한 말해서 상처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때 저희 마지막에 언성 높이면서 이야기했던 게 마음에 걸려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그때 형님 상황도 잘 모르고 그런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신 줄도 모르고 그냥 제 기분만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형님께서 그런 상황인 줄 알았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텐데. 형님은 저도 그런 일 겪고 있을까봐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땐 제가 상황을 몰라서 오해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형님은 제 사과를 듣고는 생각이 많아지셨는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니야, 올케. 내가 내 상황을 알리지도 않고 무턱대고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건 내 잘못이 맞는 것 같아. 그땐 그냥 누가 나도 잘 지내는지 물어봤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그랬나 봐. 올케 입장에선 불쾌할 만했지. 그래도 이렇게 먼저 연락줘서 고마워.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아니에요, 형님. 저도 잘한 거 없는데요. 이제라도 형님 상황 알게 됐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감정이 복받치셨는지 형님의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그 울먹임을 들으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형님에게는 6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형님이 키우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 차마 상상도 안 가더라고요. 정말 도울 수 있는 건 최대로 돕고 싶었어요. 평소에는 누나에 대해서 무뚝뚝하게 굴던 남편도 크게 동요를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같은 날 저와 데이트를 하다가도 가끔씩 생각이 나는지 형님 얘기를 꺼내곤 했어요. 누나는 잘 보내고 있으려나? 우리만 이렇게 시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미안하네. 형님? 형님은 아현이랑 잘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겠지. 괜히 신경 쓰이네. 에이,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당분간 마음이 힘든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지실 거야. 형님한테는 아연이가 있으니까. 그래, 맞네. 내가 괜한 소리를 해서 분위기 망쳤다. 미안해, 여보. 아니야, 가족 일인데 신경 쓰는 게 당연하지. 이해해. 처음 한두 번이야 남편이 계속 형님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됐지만 저희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마다 혼자 있을 형님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남편을 보며 좀 답답할 때도 많았어요. 저도 잘 지내는 줄 알았던 제 가족이 돌연 이혼을 하고 혼자 자식을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되면 당연히 마음 아프고 생각이 나겠지만 언제까지고 그 형제 생각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와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가도 자꾸 형님 얘기를 꺼내며 다운되는 남편 때문에 저까지 덩달아 우울해지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뜻은 없었겠지만 그럴 때마다 문득 어쩌면 지금은 이렇게 좋아도 나중에 혹시나 남편과 저도 사이가 안 좋아지면 혼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솔직히 유쾌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멀리서 생각만 하면서 우울해질 바엔 차라리 형님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저희끼리 있을 땐 즐겁게 지내는 게 낫지 않나 싶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형님한테 이혼하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형님 상황은 안타깝지만 우린 우리잖아. 우리끼리 좋아야 할 시간에 형님 생각하면서 우울해하는 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마음이 쓰이면 차라리 형님 더 자주 만나 뵙고 신경 더 써드리자. 형님도 차라리 그게 좋으시지. 우리 시간까지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형님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거야. 그런가? 미안해, 여보. 내가 요즘 누나 얘기를 너무 많이 했지? 괜찮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쭉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차라리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자. 그럼 이런 날 괜히 미안해하고 죄책감 들지 않아도 되잖아.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나서는 거 당신이 별로 안 좋아할까 봐 그랬는데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가족 일인데 나서야지. 나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도울게.
사실 남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원은 남편이 아무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늘 제가 1순위였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 선에서 당연히 알아서 저와 형님 사이에 조율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한 후부터는 형님네랑 교류가 부쩍 잦아졌어요. 사는 동네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소식을 들은 후 보니 마냥 귀엽게만 느껴졌던 시조카도 조금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네 자주 찾아가서 시조카 데리고 넷이 산책도 자주 하고 카페도 가서 바람도 쐬어드리고 했어요.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이 있어도 육아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와서 같이 외출도 해주고 얘기도 들어주는 게 얼마나 숨통이 트이는지 몰라. 자주 놀러와 얘들아. 아연이도 니네 정말 좋아해. 네 형님, 자주 놀러 올게요. 아연아, 우리 또 놀자. 네. 낯가림이 심해서 만날 때마다 쑥스러워하던 시조카도 자주 만나니 저희가 편해졌는지 이제는 먼저 달려와서 안기고 애교도 부렸어요. 안 그래도 귀여워하던 시조카에게 그런 애정 표현을 받으니 더 애틋하고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이 한참 바쁜 시기가 있었을 때는 저 혼자라도 가서 시조카도 만날 겸 형님도 만나 뵙고 오곤 했었죠. 제가 좀 뜸해졌다 싶으면 형님 핸드폰으로 외숙모 언제 와? 하면서 문자도 보내더라고요. 아기가 그런 문자도 보내는 게 신기하고 기특해서 답장을 보내면 엄청 느리게 답이 왔어요. 그럼 또 형님 집에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형님과도 예전보다 훨씬 돈독한 사이가 됐어요. 뭔가 한번 크게 싸운 뒤 화해를 해서 그런지 약간 더 편해진 것 같기도 했어요. 형님도 이제 조심할 건 조심하고 편하게 대할 땐 또 편하게 대하면서 딱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할 쯤이었어요. 시조카의 유치원 졸업이 다가오는데 졸업 전 마지막 학예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때 우리 아연이 학예회 좀 와줄 수 있어? 네? 그럼요. 언젠데요? 아, 둘 다 올 필요는 없고 태준이만 와주면 돼. 올케까지 오라고 하긴 시간 내달라고 하기가 좀 미안해서. 아니에요, 형님. 안 그래도 아연이가 연극에서 공주 역할 한다고 꼭 보러 와달라고 했거든요. 저도 아연이 연기하는 거 보고 싶어요. 괜찮아요. 아연이가 그랬어? 아휴, 걔도 참 쓸데없이 그런 부담을 주고. 아연이 연기하는 건 내가 잘 찍어서 나중에 보여줄게. 평일이라서 올케 오려면 회사에 연차 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올 필요는 없어. 태준이 넘어놔주면 된다. 그래도 알겠어 누나. 당신은 그냥 회사 가. 괜히 아연 때문에 연차까지 쓸 필요 없어. 난 진짜 괜찮은데? 연차 많이 남아서. 아니야 올케. 올케까지 오면 나 정말 미안해서 못 살아. 그러지 마. 알겠지? 네. 극구 제 참석을 막는 형님을 보고 처음에는 단순히 제게 미안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시조카에게는 미안하지만 굳이 무리해서 참석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날 마침 외부 미팅이 잡힌 날이었는데 시조카는 유치원 근처로 잡혔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미팅 끝나고 시간을 보아하니 가서 시조카 얼굴은 보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유치원으로 넘어갔어요. 연극이 이제 막 끝났는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분위기 속에 멀리서 남편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시조카는 남편이 부러워져서 기분이 좋은지 남편 팔에 매달려 있었어요. 여보,
손을 뻗어 남편을 부르려는데 순간 누군가 남편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웬 부부가 팔에 아이를 매달고 남편에게 말을 거는데 시오카랑 친한 친구의 부모님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부르길 멈칫했던 건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형님이 갑자기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의 팔짱을 끼더라고요. 남들도 봤으면 당연히 부부겠구나 싶을 정도로 친밀한 스킨십이었어요. 친동생이니까 이상한 마음 아니더라도 스킨십은 할 수 있겠지만 학부모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그런 행세를 하는 건 제 입장에선 많이 불쾌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었달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뇌가 정지가 된 느낌이라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시조카가 저를 먼저 발견했어요. 숙모 왔어? 아연이 연극 봤어? 저를 보고는 반갑게 웃으며 뛰어오는 아연이 덕분에 차갑게 얼었던 기분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아연이 연극 조금밖에 못 봤어. 내가 늦었지. 미안해, 아연아. 괜찮아. 엄마가 다 찍었어. 나중에 엄마한테 보여달라고 하면 되지. 아연이는 숙모가 와서 너무 좋아. 아유, 숙모가 잠깐이라서 와서 다행이네. 근데 아연아, 숙모 가봐야 할 것 같아. 회사에서 아연이 보려고 몰래 빠져나왔거든. 나 이만 가볼게. 다른 학부모들이랑 인사하느라 바쁜 형님 대신 남편에게 아연이를 데려다 줬어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형님 팔을 빼더라고요. 여보, 여긴 어떻게? 어? 지금 남편분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 부른 거예요. 응, 왜? 아니, 아연이. 저를 보더니 둘 다 무슨 귀신이라도 본 사람들 마냥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요. 앞에 있던 부부는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저를 보고 외친 여보라는 두 글자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설마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딱 상황 파악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아연이 아빠 노릇을 대신해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쩐지 저한테 그렇게 기를 쓰고 오지 말라고 하던 때부터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아연이랑 친해도 제가 더 친한데 아무리 남편은 피가 섞였고 전 아니라고 해도 굳이 제가 오겠다는데 말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나 가봐야 돼. 아연이 잘 데리고 있어. 저분은 혹시 누구세요? 아연이를 맡기고 뒤돌아가는데 같이 있던 부부 중 하나가 그렇게 묻는 말이 희미하게 들리더라고요. 절 누구라고 둘러댔든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아서 그 자리를 얼른 빠져나와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짜증이 팍 치솟아서 갑자기 남편 꼴도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날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정말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저기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잘못했어. 누나가 아연이 이제 초등학교도 입학하는데 이 동네에서 이혼가정 딸이라는 이미지 주기 싫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다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는 그런 짓을 해?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안 보일 거 아냐. 나한테 아무런 상의도 의논도 없이 형님 말만 듣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생각한 건 진짜 너무했어. 우린 아이 생각도 없고 어차피 그 동네 사는 것도 아니라지만 그래도 불쾌해. 왜 내가 내 남편이 다른 사람 남편 행세하는 걸 이렇게 숨어서 봐야 돼? 내가 그 순간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알지. 나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니까 이렇게 사과하는 거잖아. 미안해 여보. 다시는 안 그럴게. 난 정말
아연이를 위해서 그랬던 거였어. 당신도 아연이 많이 예뻐하잖아. 애들 부모들끼리는 소문도 빠르다던데. 내일 모레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한테 그런 이미지 주기 싫다는 게 너무 이해가 돼서 도와주고 싶었어. 당신이 알면 불쾌해할까봐 차마 말은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내가 잘못했어. 당신 허 풀릴 때까지 사과할게. 그때 무슨 타이밍인지 형님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좀 고민하다가 일단 받았어요. 올케, 나야. 오늘 왔었다며. 아연이가 숙모한테 할 말 있다고 해서 전화했어. 형님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나도 있지.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태준이가 알아서 잘 말했겠지만 나도 엄마 된 사람으로 그냥 아연이 아빠 불렀으면 되는 건데 꼴도 보기 싫어서 못 불렀어. 그렇다고 아연이 아빠 없냐는 얘기 듣고 살게 하고 싶진 않아서. 곧 입학하는데 그런 소문 돌아서 애한테 좋을 건 없잖아. 숨길 수 있으면 숨기고 싶었어. 일단 알겠어요. 아연이 바꿔주세요. 애가 옆에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싶어서 황급히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해맑은 목소리가 들려와서 안심이었어요. 숙모, 오늘 아연이 숙모 와서 너무 행복했어. 엄마한테 영상 받았어? 아직 못 받았어, 아연아. 엄마가 아직 안 보내줬어. 아연이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영상 보내줄래? 숙모가 보고 꼭 어땠는지 얘기해줄게. 좋아. 또 언제 놀러와? 당분간 못 갈 수도 있어, 아연아. 시간 나면 또 놀러 갈게. 알겠어. 빨리 와. 아연이 목소리만 듣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형님이랑은 딱히 더 할 얘기도 없었거든요. 해맑은 아이 목소리를 듣고 나니 솔직히 화가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남편이 가서 아빠 행세라도 해줘서 그런지 아연이가 기죽는 일 없이 저렇게 밝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예 용서 못할 일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난 솔직히 형님 생각을 모르겠다. 이런 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일인가? 언젠가는 들킬 일인데.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아연이가 많이 어린 나이니까 이때만큼이라도 좀 숨겨보려고 하나 봐. 그리고 고작 유치원 학예회에 이럴 건 뭐야? 어차피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 애 아빠 없이 가야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결정적인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 그래도 그땐 안 갈게. 당신이 원하지 않는 건 나도 할 생각 없어. 아니야, 가. 어? 뭐라고? 저도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연이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감정적으로 좀 심하게 동요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형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아연이 입학식 때도 남편 필요하시죠? 저 그때까지만 딱 이 사람 보내드릴게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저도 오늘 일로 기분 진짜 많이 상했어요. 근데 애를 위해서라니까 진짜 이번만 참고 넘길게요. 저도 아연이 많이 아끼니까. 그런데 한 번만 더 저 몰래 이런 일 일어나면 저 그땐 형님 진짜 안 봐요. 아시겠죠? 그래 올케. 내가 미쳤다고 또 그런 짓을 하겠어?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다 아연이 위해서지. 내가 뭐하러 그런 짓을 또 해? 올케는 애가 없어서 이해를 못할 줄 알았는데 이해해줘서 너무 다행이다. 내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어? 고마워. 저는 딱히 형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받거나 형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서 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아연이가 어느 정도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나이까지 이혼 가정인 걸 숨길 수 있다면, 그래서 다른 미성숙한 친구들의 손가락질을 견뎌내지 않아도 된다면 전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혼 가정이 흠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뭣도 모르는 애들은 편협한 부모 말만 듣고 친구를 얼마든지 소외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은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몇 달 안 있어서 초등학교 입학식을 했어요. 저도 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가 남편이랑 형님이 학교를 빠져나온 뒤 식사 자리에만 합류를 하고 넘어갔죠. 고마워 올케. 덕분에 입학식 잘 마쳤어. 정말 올케 같은 여자 없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이렇게까지 해드렸으니 형님께서 다시는 그렇게 음흉하게 남편과 짜고서 부부 행세를 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건은 얼마 안 가 터지고야 말았죠. 제 친한 친구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 카페가 잘 되어서 분점도 생겼는데 그게 하필 형님네 동네였어요. 그쪽이 워낙 번화되어 있는 동네라 유동 인구도 많고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시조카랑 같이 놀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친구에게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기 연주야, 나 오늘 우리 카페에서 니네 남편 본 것 같아.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 오늘 회사 갔다고 했는데? 내가 카페에서 8년 차지만 살다 이런 경우를 겪네. 진짜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너무 미안한데 너희 남편 바람 피는 것 같아. 뭐라고? 친구는 폭탄 발언을 한 뒤 제게 사진 몇 장을 보내왔어요. 남녀가 넷씩 모여 앉은 단체 손님 사진이었는데 그중에 남편 얼굴이 찍혀 있더라고요. 바람이라는 말에 눈을 뒤집고 남편의 옆자리를 확인하니 허탈감이 몰려왔어요. 남편 옆자리에 손을 잡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형님이더라고요. 진짜 내가 이 인간들 때문에 뭐야? 너도 아는 사람이야? 우리 형님이야. 어머 미안. 서빙하면서 주워들었는데 부부 동반 모임이라는 것 같아서 나는 너희 남편이 너 몰래 두 집 살림이라도 하는 줄 알고. 아니야, 네가 오해할 만해. 오해하게 만든 저 인간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부부 동반 모임이 아니었던 건가? 그런데 분명히 내가 여보 자기 하는 것도 들었는데? 뭐? 여보 자기? 진짜 가지가지하네. 일단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내가 다음에 다 설명할게. 그 인간들 지금 카페에 있어? 지금 막 서빙하고 와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전화한 거야. 저는 그 길로 바로 친구네 카페로 달려갔어요. 꽃다발도 주고 개업도 축하하면서 왔어야 할 친구네 카페에 빈손으로 달려온 게 미안하긴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정말로 제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어이없게도 남편과 시누이가 세상 사이좋은 부부인 양 깍지까지 끼고 앉아서 하하호호 하고 있는 풍경이요. 그걸 보는데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뚜껑이 열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체감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신기하게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두 사람이 손잡고 있는 사진을 몇 장 찍었고 녹음기까지 킨 후 접근했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해? 형님 뭐 하세요? 어머나 깜짝이야.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 여보? 두 사람 부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연이 어머님 사랑 그렇게 안 받는데 두 분 불륜이세요? 어머,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이 상황을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쪽이 말씀해 보세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리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 형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 건지 간절한 눈빛을 보내시더라고요. 솔직히 괘씸해서 다 사실대로 풀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아연이에게 타격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금방 관뒀어요. 대신 형님만 먹일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렸죠. 아, 아연이가 제 조카예요. 아주버님이 해외 출장을 길게 가 있으신데 형님께서 아연이면 아빠 없이 공식 행사 같은데 참석해야 하는 게 영 마음에 걸린다고 하셔서 제 남편을 빌려가셨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말은 하고 가셔야지. 오늘은 제가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여기서 남매 둘이 이렇게 부부처럼 다정하게 앉아있으니 제가 좀 기분이 그러네요. 혹시 저 때문에 입장 난처해지신 건 아니죠, 형님? 형님이 이렇게 아무 때나 제 남편 빌려가시면 오히려 나중에 제 입장이 난처해져요. 제 친구가 남편 불륜인 줄 알고 저한테 신고했다니까요. 가족끼리 괜한 오해할 일 없게 서로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아연 엄마. 남편이 따로 있는데 그럼 남동생 데리고 와서 남편 행세했던 거예요? 사람 참. 친목은 나중에 아연이 아빠 한국 들어오면 그때 합시다. 이런 기본적인 신뢰도 없는데 친목만 하면 뭐합니까? 참 기분 그러네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남편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형님은 고개만 푹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울케, 진짜 너무한 거 아냐?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 형님, 그러게 적당히 하셨어야죠. 제 기분은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니넨 애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 동생 내가 좀 빌려 쓰겠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데? 형님이 동생을 남편으로 빌렸으니까 문제죠. 동생을 동생으로 빌렸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당신도 잘 들어. 당신 아내는 형님이 아니고 나야.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선 넘으면 당신이나 나나 끝인 줄 알아. 이제 학교엔 소문 다 나서 당신 어차피 아연이 학교 가지도 못할 테니까. 아연이 아빠 행세하고 다닐 생각은 꿈 깨고. 알겠어? 당신도 참, 내가 언제 아연이 아빠 행세를 하고 싶어서 했다고. 알겠어. 안 할게. 그렇게 엽기적인 형님의 행각은 그날로 종료가 되었어요. 저도 아연이 생각해서 남편이 아연이 행사에 참석하는 걸 가볍게만 생각했었는데 친구의 제보를 받고 보니 이거 절대 쉽게 넘길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짧았던 거죠. 어쨌든 좋은 마음에 남편을 보내줬으면서도 내내 마음이 찜찜했는데 이렇게라도 종결시켜서 정말 다행이에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정신을 차렸는지 형님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어느 정도 접고 다시 저를 1순위로 챙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면 때로는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해줘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깨닫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남자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결혼 후 진짜 가족이 어느 쪽인지 헷갈려 하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시댁과 여러분 중 자기가 어느 쪽 가장인지 헷갈려하는 남편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음에도 끊임없이 시댁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 남편을 보며 괴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건 우리 아내들의 몫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화목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